이제는 콘텐츠가 트렌드. 오프라인 마케팅의 한계를 극복한 방법은 최신 경향에 맞춘 트렌드 금천 아카데미. 요즘 핫하잖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 아카데미. 트렌드 금천 아카데미에서는 뭘 배우나요? 챗GPT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 실습을 해보고, 인스타그램 마케팅 이론부터 사진, 영상 편집까지 라이브 커머스를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까지 있다고. 트렌드 금천 아카데미, 지금 시작해볼까요? 인스타그램 이강. 네, 안녕하세요. 오늘 스토리텔링 강의를 맡은 홍서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뭔가를 하나 주면 그걸 이어서 뭔가를 풀어내시잖아요. 결국엔 세상에 스토리텔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좁게 생각하고 있는 스토리텔링을 오늘은 확장을 시켜서 좀 많이 풀어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만든 계획입니다. 여기에 사진이 있습니다. 두 개의 사진이고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가져온 사진인데요. 하나는 디지털 크리에이터 최유진님에서 가져온 거고, 하나는 오이 화장품 공식 계정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 두 개의 차이는, 한 분은 본인의 얼굴을 가지고 디지털 크리에이터로 다양한 자기의 카테고리 안에서 다양한 물건을 홍보하면서 수익을 내시는 분이고, 오른쪽은 브랜드가 있고 거기에 관련된 마케터들이 글을 만들어서 올리는 계정이죠. 어쨌든 둘 다 수익 계정이에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돈을 번다, 크게 돈을 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내가 나오던가 내가 글을 쓰던가. 저는 예전에 가끔 간헐적으로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은 마케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4년째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쭉 하고 있는 게 강원도 경제진흥원의 웨레버 강원이라는 곳에 이 여행 컨텐츠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직접 찍고 모델도 선발하고 의상도 입히고 글도 쓰고, 그래서 컨텐츠 납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예쁜 사진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강원도에 좋은 곳이 정말 많죠. 그리고 이거는 다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이거든요. 휴대폰으로 찍어도 너무 예쁜 곳이죠. 강원도 구석구석 안 가본 데를 많이 가게 돼서 정말 제 일이 좋고요. 그리고 작년에 지페어 코리아라는 걸 제가 SNS를 맡아서 했는데, 이때 제가 이제 느낀 게, 인식의 변화, 인스타그램으로서 제일 저렴하게 인식의 변화를 빠르게 해줄 수 있는 인스타그램이 정말 효과적이다. 그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 22년까지는 지페어가 사람들 코로나 경기까지 타가지고 모객이 잘 안 됐다가 작년에 되게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인스타의 파워를 한 번 더 느꼈던 경우고요. 여기에 대한 사례는 이따가 또 다시 팁을 드릴게요. 그리고 작년에 제1회 대한민국 해양과학 산업축전도 시작이 되었는데, 1회라서 많이 안 알려줄 줄 알았는데 다행히 이것도 잘 알려져서 생각보다, 예상보다 사람들이 많이 오셨던 케이스고요. 그리고 사람들, 제가 이제 기업들 컨설팅을 하고 다니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장점을 빨리 파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컨텐츠를 만드는 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례집을 만드는 것도 제가 하게 되어서 작년에 2권의 책을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제 책도 만드는 게 소원이고요. 네, 그래서 취재도 하고 글을 쓰고 디자인 기획도 하고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컨텐츠를 만드는 거는 인스타뿐만 아니라 상업 페이지도 만들고 있고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거는 사진만 있는 것보다 사진 안에 사진에 관련된 설명이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더 잘 봐요.
잘 보고 저 효과도 좋고. 그래서 저희 카페 홍보하던 베이커리 카페 홍보했던 사진과 글들이거든요. 저게 있을 때와 바삭바삭 이런 말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매출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런 거를 보면서 입으로 맛을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무슨 가게를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은 사진 스토리텔링이 사진 안에도 녹아 있는 거를 작업을 이렇게 연습을 하셔서 만드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콘텐츠라는 게 이렇게 사진이랑 텍스트가 합쳐진 영상이나 합쳐진 것을 말하는데 이게 이제 오늘은 인스타 위주로 가지만 어느 분야이건 간에 다 이게 오늘의 수업을 이해를 하시면 다 써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하나 꼭 도움을 받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책을 가져온 이유는 제가 이거 이제 연도가 이제 일한 지 경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일을 한 게 많고 성공 사례가 다행히 좀 생겨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는 있는데 그러면 이것만 보면 친구들이 너는 글을 잘 쓰나 봐. 원래 글을 잘 썼지? 라고 물어보시는데 너 공부 잘했니? 책을 많이 읽니라고 물어보시는데 공부를 잘하지도 않았고 책을 많이 읽지도 않아요. 너무 바빠요, 사실은. 육아도 해야 되고 가사도 해야 되고 이게 또 시즌별로 급하게 들어오는 일들도 있고 해서 근데 책도 안 읽고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냐 글을 쓰냐라고 할 때 되게 찔렸었거든요, 속으로. 내가 아슬아슬하게 뭔가 줄을 타고 있는 것 같다가 어느 날 이걸 들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분 강의를 듣고 나서 용기를 가지게 됐고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고 아슬아슬한 방법이 아니고 글쓰기의 팁이었구나, 나름의 노하우가 내가 쌓였구나 하는 거를 느끼면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 다음부터 친구들한테 그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강의를 유튜브로 시간 되시면 보시면 되는데 또 오늘 제가 수업 중에 녹일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어떻게 글을 쓰시는지, 이분도 책 안 읽으신대요. 노무현 대통령 연설문 써주셨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책을 읽을 시간이 없대요, 이분도. 책 안 읽는데 책을 쓰시고 강의를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분을 보면서 나도 저러고 있는데 그 용기.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더 이제 자신감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고 하게 되니까 일도 더 잘 되고 글도 더 재밌게 써지고. 그래서 오늘 이거를 녹여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인스타건 홈페이지를 만들건 어떤 SNS를 만들건 간에 내가 이거를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은 분명히 이 시작 전에 나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 품목만 잘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하신다 치면 품목만 잘 아는 게 아니라 내 성향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인스타를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 이게 목표에 들어가겠지만 결국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운영 목표와 맞닿아 있는지 아닌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적용할 나의 장점, 이게 스토리로 풀어낼 소고점들이 되겠지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내가 주제를 못 잡고 주제가 있다고 해도 개인 SNS다 보니 계정이다 보니까 자꾸 취향으로 가세요. 주제로 가지 않고 방향을. 그래서 취향과 주제에서 헷갈리시다가 산으로 가시고 그러다가 어렵다고 안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작 전에 이 세 가지를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프린트 뽑아 놓은 거에 실습에 제 세 페이지에 적어 놨어요. 그래서 이따가 수업을 듣고 이거를 적으실 거예요. 이거를 적고 나서 인스타그램에 적용을 해 보실 거거든요. 그러면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을 고민을 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뭐 대단한 말 같지만 사실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게 SNS가 개인으로 많이 이제 확산력이 생기고 영향력이 생기다 보니까 개인으로 SNS를 가지고 한 사람이 브랜드가 되는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말까지 나온 거거든요.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거는 결국은 스토리텔링이 잘 된 SNS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얘기해드린 주제가 제대로 녹아있고 내 취향이 아닌 그 바라보는 구독자의 입장에서도 잘 녹아있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잘 된 것을 퍼스널 브랜딩이 잘 된 인스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만약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인스타그램을 나를 판매하는 스토어다. 사람들이 내 사진을 많이 봐주면 돈이 생기는 인스타가 있다고 치고 나를 판매하는 스토어다 라고 치면 이거를 꾸밀 때 어떻게 꾸밀 것인가? 그러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계정의 느낌과는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억에 남는 스토어에 호랑이가 헬스장을 차렸어요. 헬스장을 차렸는데 여기 건물이 있고 옆에 간판을 달겠죠. 그럼 보통 이름이 연관된 키워드나 관심 있는 키워드, 복근, 헬스 이런 거에서 자기 이름 넣고 호랑이, 복근, 헬스 이게 일반적인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취향을 넣어요. 호랑이가 꿀떡을 좋아하니까 나는 꿀떡을 좋아해. 그럼 꿀떡 헬스 할 거야. 이렇게 주제와 연관이 없는 아이디와 닉네임과 사진을 쓰시면서 시작을 하세요. 이렇게 스토리텔링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 인스타그램 만드셨는데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내 이름으로 인스타를 만들고 내 생일로 만들었겠지만 이제 그 수정도 되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 주제를 정했다면 아이디, 닉네임, 사진 모든 거를 주제와 연관된 것으로 바꾸는 게 1번입니다. 그게 스토리텔링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게를 치면은 인스타그램의 프로필 설명칸이 될 거고 가게의 외관은 이 간판은 내 아이디, 닉네임, 사진이 될 겁니다. 좋은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 TVN 많이 보시죠. 요즘 섬재도 날리고 났었고 그래서 TVN 인스타그램에 가면은 TVN 그 프로필 사진에 정확하게 TVN 그림이랑 있고 이 TVN에서는 잘 하는 말이 예전에 즐거우면 TVN 이게 좀 귀에 들리는 자주 들어오는 말이죠. 쏙 들어오는 말인데 이 사람들은 TVN은 즐겁다 이거를 옛날부터 그거를 중심으로 잡아서 아이디도 TVN 조이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억하기 더 쉽죠. 그래서 그리고 밑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해가지고 프로그램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알려주는 거를 프로필 칸에 채웠어요. 그리고 TVN이 로고가 잘 보이는 프로필 사진을 넣었고 그 밑에 하이라이트 부분도 프로그램이 관련된 걸로 채웠어요. 그리고 옆에 피드들은 이게 기본이 되어서 어떤 이 TVN의 피드들이 올라가도 재미있는 TVN의 프로그램이라는 게 일맥상통하면서 흘러가는 거죠. 요거는 그렇게 오래 생긴 인스타그램은 아닌데요. 오래된 인스타그램은 아닌데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가지고 왔고 뭐 여행이나 박물관 뭐 이렇게 정보를 알려주는 인스타그램은 많은데 여기 린디라는 거는 제가 그때 이제껏 봐왔던 중에 제일 괜찮은 예시라서 가지고 왔어요. 린디라는 말 자체가 린디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 고전 음악이나 서적처럼 시간이 경과해도 그 가치가 퇴색되지 않고 유지되는 효과를 인디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린디라는 걸 사람 이름처럼 린디라는 걸 쓰면서 또 정감 있게 린디라는 걸 쓰면서 그 카페라든지 전시회 같은 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여기에 프로필이 얘기한 것처럼 깊이 있는 예술, 건축 여행지를 소개합니다라는 컨셉을 잡아서 그 흐름의 방향대로 잘 운영해 가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구에 보면 사진에 들어있는 문구에 보면 드디어 6월 개관하는 쿠마케건 오디오 뮤지엄 이렇게 조금 뭔가 기다려지게 만든다든지 더운 날에 시원한 숲속 북캉스 이렇게 쏙 들어오겠죠 눈에. 그래서 그냥 단순한 전시 정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는 예술, 건축 영지를 소개한다는 그 프로필처럼 다양하게 조금 더 다른 각도로 깊이 있게 소개하고 잘 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입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영역, 조금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리텔링은 모든 영역에서 필요하다. 아이디, 닉네임, 프로필, 하이라이트, 프로필 사진, 그리고 포토에 들어가 있는 사진, 영상 안에 들어가 있는 사진, 그리고 우리가 쓸 때 글을 쓰는 그 캡션 부분까지 모두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글만 쓰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꼭 글씨로만 이루어지나? 그건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잠시 지페어 코리아라고 제가 성과를 냈던 인스타그램을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스토리텔링은 컬러도 사용을 했었어요. 지페어 코리아라는 게 26회나 됐었어요. 작년까지. 올해 27회거든요. 그럼 굉장히 오래됐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지페어 코리아? 잘 모르시죠. 저도 이 일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됐는데 정식 명칭이 대한민국 우수 상품 전시회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한민국 우수 상품 전시회 하면은 별로 이렇게 관심이 가지 않죠. 요즘에 뭐 해외 물건도 좋은 거 많고 직구도 되고 집에서 좋은 거 다 사고 싼 거 다 사는데 굳이 저기를 가서 봐야 되나? 어떤 물건이 있는지 별로 궁금하지 않는데 그러면 그 이미지를 깨기 위해서 그래서 작년에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기획을 잡았던 게 대한민국 우수 상품 전시회란 말은 뒤로 빼고 지페어 코리아라는 말을 앞으로 내세우면서 저희가 만든 게 G로 끝나는 말들을 라임으로 사용하면서 카피를 사용하면서 광고를 했었어요. 이벤트지, 다 준비했지, 미리 봐야지, 함께하지, 기다려지지 이런 패턴으로 광고를 내었고 여기 포스터에 있는 색깔을 키포인트 있는 색깔을 가지고 색깔을 사용해서 스토리텔링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채롭다. 이 포스터와처럼 다채로운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벤트를 했을 때도 지페어라는 말이 G라는 거를 많이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G로 끝나는 말들을 공모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알려지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사진 안에도 카피가 들어가고 스토리텔링이 된다고 했는데 저는 항상 일을 할 때 제일 마무리장은 똑같이 해요. 이렇게 지페어는 즐거움이 한가득이지 라는 뭔가 문구를 정하면 이거를 색감만 바꾸던가 주제만 약간 바꿔서 계속 반복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옆에는 해안강 박람회였는데 그 박람회 자체가 되게 어려웠어요. 인식이 처음 1회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어떤 축전? 해양 축전? 과학 축전? 뭐지? 이렇게 했는데 그냥 그거를 어렵게 표현하느니 차라리 감성적으로 우리가 해양 바다와 미래를 잇다 이런 카피를 통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인스타의 제일 마지막 작은 이렇게 끝이 났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홍보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은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스토리텔링이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주제를 잘 잡아야 퍼스널 브랜딩이 잘 된 계정을 가지게 되시는 거죠. 인스타그램 콘텐츠 기본 구성은 사진이나 캡션, 영상이나 캡션이 합쳐졌을 때 기본 콘텐츠가 나오죠. 영상이랑 캡션이 합쳐진 걸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뭐라고 할까요? 영상과 캡션이 합쳐진 거. 네? 네? 릴스죠. 릴스. 릴스가 다음 주에 영상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인스타그램에서는 릴스라고 불러요. 영상이랑 캡션이 합쳐진 거.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서는 글을 쓰는 부분을 캡션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표나 그림에 붙어 있는 제목이나 설명을 캡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캡션이라고 하면 글을 쓰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주변에 그 싱글인 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특히 싱글인 남자분들한테 소개팅을 가거나 했을 때 재미가 있거나 감동이 있거나 교훈이 있거나 하지만 않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상대방 여자의 말에 동감만 해줘라. 그러면 반응 간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안 하니만 못한 말들 때문에 오히려 재미가 없어지고 고객이 떨어져 나가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인스타로 스토리 요소로 풀어본다면 재미는 인스타그램에서 사람들이 힐링의 요소로 찾게 되고요. 감동은 공감이 있는, 공감이 많은 되는 글들에 우리가 반응을 하죠. 그리고 교훈은 정보성, 도움이 되는 정보성이 있는 글들. 그래서 이거를 인스타그램의 스토리의 3요소로가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세 가지 다 내가 다 잘한다. 그러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이거 세 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나의 컨셉을 잡아보시는 게 좋은 거예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컨셉 잡기라고 적어놨어요. 저는 재미를 너무 하고 싶은데 재미는 안 되고, 그래서 저는 늘 정보성을 많이 올립니다. 제 개인 거도 정보성을 올리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근데 요즘은 조금 트렌드가 바뀌어서 단순한 정보성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성 글들이 인기가 많아요. 그거 사례도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재미있는 분야, 감동 있는 분야, 정보의 분야, 이렇게 세 가지를 봐왔는데 내가 제일 자신 있는 분야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캡션으로 들어가면 캡션에서 아까 사진 옆에 우리가 직접 글을 쓰는 부분이 캡션이라고 했죠. 캡션은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상에는 3초가 중요하다. 영상은 3초에서 판가름이 난다. 3초가 재미있으면 그 뒤로 가고 3초가 재미없으면 그만 보거든요. 첫 문장이 그런 3초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치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정확한 키워드 포인트가 들어간 거를 그에 적절하게 섞어서 더 궁금하게 만드는 말들을 해서 더 읽게 만들게 하는 게 팁이죠. 요령입니다. 그래서 읽고 싶게 만드는 첫 문장에 제가 사례를 또 가지고 왔는데요. 비행기에서 이렇게 앉지 마세요. 이런 걸 잘 안 쓰잖아요. 갑자기 누가 이렇게 썼어. 비행기 사진도 있고 궁금하죠. 그리고 밑에는 휴지선 뷰가 잘 보이는 자리를 깨알같이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정보성이 아니라 후지산에 갈 때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몇 시에 비행기를 타고 뭐를 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던 그런 정보가 아니라 이왕 앉을 거 이 자리에 앉아서 저 휴지산 뷰도 잘 보고 해라고 쓴 조금 다른 정보성 컨텐츠죠. 그래서 여기에 첫 문장을 비행기에서 이렇게 앉지 마세요. 정말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새벽에 떠나는 이유. 새벽에 일어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새벽에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 곧 만날 수 있는 풍경이 어떤 것이길래. 그래서 여기 이분도 이렇게 첫 문장을 쓰시고 궁금하게 만들고 쓰시고 밑에 정보를 정말 친절하게 잘 해주셨어요. 습도부터 일교차부터 이런 것까지 예전에는 잘 안 썼잖아요. 이제 이런 것까지 다 자세하게 깨알 정보를 주면서 도움을 준 정보성 컨텐츠죠. 그래서 진짜 가고 싶게 만들고 내가 갔을 때 이 사람 글을 저장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스토리텔링입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전에는 이제 일반적인 사례를 봤다고 하면,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린디에서 가져온 건데, 여기는 장소에 관련된 콘텐츠들. 그래서 이게 어떤 시기를 넣고 드디어 기대감을 붙게 하는 말들로 시작하는 게 또 사람들이 더 궁금하게 하고 두세 번째 문장을 읽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 컨텐츠는, 요리는 간편한 거를 사람들이 되게 우선시해요. 그래서 빠른 아침, 초간단 계란 오믈렛 이런 말들이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요거를 사진에도 녹이고 첫 번째 문장에도 바쁜 아침, 초간단 계란 오믈렛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보게끔, 그래서 밑에는 또 상세하게 깨알같이 도움이 되는 방법을 구구절절 정말 계란이 90% 익으면 반 접어서 앞뒤로 한 번씩 굽기 이런 것까지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블로그까지 예전에는 그냥 여기서 대충 보고 블로그 가서 유튜브 가서 하긴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볼만한 컨텐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스타그램에서. 그래서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요거는 제품에 관련된 건데 또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까 봐 예시로 가지고 왔어요. 하이트, 실버, 리본, 넥클리스. 이건 정말 단순한 말이지만 뭐 여자분들이 검색을 하실 때 이런 키워드로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제품명과 키워드가 일치하는 이 문장을 명확하게 주제에 맞게 정리를 잘 해놓은 것도 사람들이 더 읽고 싶게 만들죠. 사진이 마음에 든다. 근데 첫 문장이 내가 찾던 것 같아. 그런 키워드야. 그러면 밑에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품으로 홍보를 하실 때는 이런 키워드를 정확하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첫 문장 다음에 본문을 본격적으로 적어야겠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보통 말을 잘하시면 글 쓰는 것도 어렵지 않으신데 말을 너무 잘하셔서 정말 말하듯 쓰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 톤이 긍정적이면 좋은데 부정적이신 분들은 그걸 그대로 녹이시면 오히려 글이 도움이 안 돼요. 글은 긍정적이어야 되고 다정해야 되고 그게 쌓여서 일정한 나만의 글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도 투덜대는 사람들과는 오래 있기 싫잖아요. 그래서 좀 긍정적이고 잘 웃는 사람들과 오래 있고 싶어지죠. 글도 마찬가지예요. 글에도 표정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글, 다정한 말투 이게 기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쉬운 표현, 이렇게 한자, 전문 용어, 신조어, 너무 신조어, 애들 쓰는 거 그런 거는 쓰지 마시고 쉬운 표현 누구나 봐도 내가 지금 한자를 되게 잘하는 그런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해도 풀어서 쉽게 간결하게 쓰셔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문장을 너무 길게 쓰시면 안 돼요. 길게 쓰면 나도 지치고 읽는 사람도 지쳐요. 그래서 짧게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아까도 보여드렸던 첫 문장은 읽고 싶게 만들고 그 밑에 상세로 내려갈수록 깨알처럼 구체적으로 레시피라든지 있었잖아요. 장소에 관련된 거. 그거는 구체적으로 저것이 돼. 그림을 그리듯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읽는 사람 머릿속에서도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면 그 사람의 글을 다음에 한 번 더 보게 돼요. 쉽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실 때는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모티콘도 적절히 사용해주면 다정해 보여요. 이 글들이 사실 소리가 없기 때문에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는 거는 이모티콘이죠. 물결표 쓰시잖아요. 물결표라든지 거기에 이제 인스타에 다양한 이모티콘이 있으니까 그런 걸 적절히 섞어 쓰시는 거. 그리고 6번, 7번은 제가 일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책을 지으셨던 그 교수님의 방법이기도 해요. 이게 제가 어린 친구들 교육도 회사에서 많이 시키고 있는데 단어를 한 문장에 2개 이상 반복하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글을 매번 쓰는 건 아니니까 말로 할 때는 이상할 게 없지만 문장으로 보면은 같은 단어가 한 문장에 있으면 되게 군더더기 있어 보이고 복잡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근데 그 단어를 대체할 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을 많이 읽지 않는다. 책을 많이 안 읽으면은 어휘력이 부족하죠. 그러면 이 단어 대체할 단어를 찾기가 어려운데 네이버 사전을 항상 띄워놓고 일을 해요. 그래서 네이버 사전에서 바꿀 단어를 치면 유의어가 나옵니다. 요렇게. 그래서 지금 현충일에 관련된 문구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저희 후배가 생명의 존엄을 기리는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에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어를 기립니다. 기리다 2번 썼죠. 좋은 문장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한 번은 바꿔야 돼요. 그러면 기리다를 사전에 찾아요. 찾으면 밑에 보면은 네이버 사진에 보면 유의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련된 적합한 거를 여기서 추적해서
다른 거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바꾸는 거예요. 어느 자리를 바꿔도 상관은 없지만 같이는 가지 않는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도 항상 사전을 띄워놓고 일하신대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이 정말 잘 되시는 분이 계시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좋은 방법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저희 후배들한테도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단어를 바꿀 때는 항상 내부 사전에 띄워서 유효를 찾아봐라. 그래서 표현을 바꿔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하는 습관. 저는 타고난 글쟁이가 아니니까 기억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뭔가가 지나가다가 괜찮은 문구가 있으면 사진으로 다 찍어요. 찍고 사진 폴더 안에 카테고리를 정리를 해놨어요. 우리 김창욱 교수님 아시죠? 김창욱 교수님도 강의하실 때 항상 어딘가에 가서 새로운 글을 보고 그 글을 가지고 뭔가 깨달음을 얻어서 새로운 강의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글에 영향을 받는 것도 되게 좋은데 우리가 이거를 언제 써먹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진으로 찍어 놓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찍어 놓고 나중에 내가 글을 쓸 때 사진 폴더를 따로 관리했다가 거기서 도움을 받아요. 관련된 글을. 그리고 그래서 광고 문구를 되게 많이 찍어요, 제가. 괜찮은 광고 문구를. 그래서 그거를 컨텐츠 만들 때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저장 기능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진 밑에 책갈피 모양이 저장 기능이다. 이렇게 저장을 누르면 내 계정에서 위에 삼색 바가 있고 그 삼색 바를 들어가면 저장된 게시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카테고리를 나눠놨어요. 운동 콘텐츠, 제주도 콘텐츠, 좋은 글 콘텐츠, 강의 콘텐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강의할 때 쓰고 좋은 글에 또 필요할 때 이렇게 쓰고 다시 보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장 기능도 인스타 하시다 보면 어차피 뭐 인스타 배우려고 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인스타를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니까 보다가 마음에 드시면 저장을 누르시고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린 거 메모하는 습관 중에 제가 활용을 잘 하고 있는 게 네이버 메모장이거든요. 이 네이버 메모장도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업체 이름도 나눠보고 내가 관심 분야도 나눠보고 그래서 내 머릿속으로 글이 떠올라서 쓸 때는 여기다 쓰는 거예요. 필요한 글들은 여기다가 쓰고 그리고 사진으로 찍을 수 있는 건 사진 폴더로 활용하고 인스타에서 만나서 좋은 것들은 인스타 저장 기능을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제가 쓰다 보니까 이 세 개가 제일 좋았어요. 네이버 메모랑 사진 폴더. 사진 폴더도 요즘에 카테고리 만들 수 있으니까요. 사진 폴더.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메모 기능, 저장 기능.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관심 분야를 또 계속 보다 보면 이 알고리즘이 우리가 관심 분야에 있는 것만 또 보여주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내 마음에 쏙 드는 콘텐츠를 만날 날이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인플루언서를 만날 날이 있어요. 그 사람들 거는 저장해놓고 자주 보면은 저한테 도움이 되겠죠. 본인들한테. 그래서 저장 기능을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고 재미있는 게 이 저장 기능은 다른 분이랑 같이 공유도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 보면 밑에 공동 작업자 있죠. 요거는 내가 이걸 저장하면 그 사람한테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같이 관심 분야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저런 폴더를 같이 만들어서 저장 기능을 같이 만들어서 저장해놨다가 같이 공유하기도 해요. 저는 회사에서 이거를 활용을 하는데 여행 컨텐츠 만드는 후배랑 같이 폴더를 만들고 내가 이번에는 이런 걸 영상을 찍고 싶어. 이런 촬영을 하고 싶어라고 저장을 해놓으면 그 친구가 그거를 보고 기획을 짜고 하거든요. 그럴 때도 좋아요. 그리고 해시태그가 뭐 예전에는 꼭 써야 되는 건데 저번에 우리 박민정 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해시태그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해시태그는 예전에는 확산에 도움이 됐는데 지금은 확산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해시태그를 아예 안 쓰나? 그래도 기능은 있는데
기능이 있는 거는 저는 다 써보라고 하고 싶거든요. 다 빠지지 않고 써보되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제일 재미있는 방법은 나만의 해시태그를 만드는 거죠. 만약에 브랜드가 있으면 개인 브랜드가 있으면 개인 브랜드에 관련된 해시태그를 만들면 되고, 아니면 이분은 인플루언서 린지라는 분인데 뷰티랑 패션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뷰티는 제품이기 때문에 리뷰할 게 굉장히 많아서 자주 올라오는데 패션은 그렇게 체험할 거리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본인의 데일리 룩을 가지고 이렇게 가끔씩 올리시면서 해시태그를 린지스 S를 쓰고 스타일을 만든 거예요. 창의적인 문구를 만든 거죠. 스타일도 되고 린지의 스타일도 되는 거죠. 중의적인 이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해시태그를 누르면 이분이 올렸던 이제 옷들이 나와서 이게 내 계정이 아닌 그냥 검색 공간에서 린지 스타일이 하나의 룩북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거를 내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면 광고에 도움이 되겠죠. 홍보에 이런 걸 만드는 게. 그리고 저는 예전에 저희 아들이 4살 때부터 엄마가 사진을 찍으니까 같이 카메라를 DSLR을 4살 때부터 찍기 시작하더라고요. 정확하게 포커스를 맞추고.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카메라를 주고 매년 엄마를 찍게 했어요. 저를 찍게 해가지고 그 해시태그를 뭐라고 만들었냐면 포토그래퍼 JJ4 4살 포토그래퍼 JJ5 해서 그거를 누르면 얘가 4살 때 나를 찍어준 사진, 5살 때 나를 찍어준 사진을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너무나 재미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중학교 갔거든요. 사춘기니까. 엄마를 찍으라 그러면은 학대해서 콧구멍을 찍어요. 눈 뒤집어진 거 찍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시키지는 않는데, 그런 식으로 활용해도 좋고, 또 만약 아까 제가 고양이를 키운다고 말씀드렸는데 고양이가 2마리가 있으니까 구름이랑 쓰다미가 있어요. 그래서 구름이만 보고 싶을 때도 구름이 관련 해시태그를 해놓으면 구름이만 쫙 볼 수 있고, 쓰다미를 하면 쓰다미를 볼 수 있고, 그러면 이거를 제품으로 바꾸면 내가 제품을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판다고 치면 내가 홈페이지에서는 전체 상품을 보여주면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하나의 품목만 볼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인스타그램에는 그 기능이 별도 없기 때문에 이 해시태그를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한테 나는 빵집인데 카스테라 종류가 이렇게 많아. 그래서 카스테라만 쫙 보여주고 싶을 때 해시태그를 미리 잘 걸어 놓는다면 분류 작업이 잘 돼서 사업에도 도움이 되시겠죠. 오늘 수업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해요. 당신이 무언가 하겠다고 결심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그 일을 이루어지게 만든다. 인스타 하려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엇 하나라도 오늘 영감을 받고 팁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을 되새기면서 오늘 수업을 강의 자료를 만들고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여기서 발전을 하려면 여기서 뭔가라도 하나 얻어갔다면 그 하나를 가지고 피드를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필 정리를 꼭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어렵다면 새로 만드시더라도 닉네임부터 주제를 통일해서 하나 새로 개설하셔도 되니까 만들어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마마을 그거 빨리 만드시고, 그렇게 하고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주가 돕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만났잖아요. 5년 전에 그 전라도 할머니가 너 자꾸 마이크 들고 왔다 갔다 해 하는데 나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또 만나서 인연이 돼서 좋은 분들을 만났고 좋은 마을을 또 알게 되고 좋은 제품도 만났어요. 인연인 거죠. 우주가 돕고 있는 거거든요. 다음 주에 사진 강의도 있고 영상 강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더 많은 강의가 궁금하다면 금천구 공동체경제통합지원센터를 검색해보세요. 우리 동네 아카데미, 트렌드 금천 아카데미.